안녕하십니까. 청와대는 2일 오후 판사 출신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지 20시간 만에 청와대는 이용구 전 실장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 사건 핵심 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하고 말하며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중앙일보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용구 전 실장의 차관 내정과 관련해 인사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청와대가 철저히 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7대 비리 12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전 실장은 다주택자를 배관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도 2년 반 이상 팔지 않고 버텨오던 강남 아파트 2채 가운데 한 채를 2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있을 때 지난 3월 공개한 재산 목록에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도곡동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 40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청와대가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이 보통 몇 달씩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와대가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전 차관 사퇴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원회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여기서 밀린다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 전 교수 등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이성윤 휘하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건 역시 징계위원회에 차출되지 않기 위한 기피 행동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추미애가 뒤집어 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으로 기각시켜버렸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김일성은 그런 수법으로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둔갑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는 보텀업입니다. 즉 먼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입니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서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면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집권 세력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체면도 채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도 없는 죽기 살기 싸움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신뢰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국 검사들이 들고 일하는 검난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던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우는 핵심은 판사 사찰 문제였습니다. 윤석열을 직접 감찰한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검사들의 검토 결과도 같아서 기록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추미애 라인의 검사가 자기 멋대로 그 대목을 삭제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무죄라는 것을 윤석열 수사 의뢰라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검찰 전산망에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부글부글 끓고 있던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불같이 일어난 것이 검난 아니었습니까? 정부가, 아니 그것도 법무부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누군가를 위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결사대입니까? 특공대입니까? 청와대, 여당 등 집권 세력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원전 폐쇄 등 국정농단을 수사에 들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저승사자같이 보였을 겁니다. 팔다리 자르고 식물총장을 만들었어도 진죄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더구나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 자료를 갖고 파고드는 것을 보니 핵심 집권 세력도 뒷머리가 땡겼을 겁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멀쩡한 우리 원전은 강제로 멈춰 세우고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운운하는 문서 파일까지 확보해놓고 핵심 인물들을 불러들일 판이니 법, 절차, 원칙, 채통, 양심이 문제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